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돈부터 벌으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물론 벌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예요.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이때 우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들을 조금 복기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좀 복기할 줄 알아야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할 때 또 어떤 분은 폄하하시는 분이 있죠. 야, 옛날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자님의 앞으로 할 일을 하나 알고 있어요. 좀 이따가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집에 퇴근하겠죠. 그리고 갑자기 배 아프면 화장실 갈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는 알고 보면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는 기본 패턴이라는 게 있다고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나 일반 투자에도 그런 패턴들이 존재해요. 돈 되면 몰려들고요. 안 된다면 도망가요. 그래서 시장은 아주 간단한 논리로 접근을 하는데 처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도 안 오다가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 몰려 들어와서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올 장이 되면 그때는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험 신호예요. 왜?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과도하게 올라온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수준이 됐으면 그 이후에 내 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재편되고 또다시 무너지는 사람 생기고 재편되다가 다시 시장은 다시 움직여요. 이게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배고프실 겁니다. 좀 있다가 화장실 가실 겁니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거랑 마찬가지. 이거를 갖다 대입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던 장에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왔을 때 투자하는 게 맞겠습니까? 몰려오지 않았을 때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뭐 했느냐? 돈 된다니까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비싸게 사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꺾이거나 갑자기 뭐 극단적으로 미국인 기준금리 엄청 올려가지고 뭐 시장이 막 난리가 났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고 비싼 가격에 샀는데 무너지겠죠. 그러면 던졌는데 누가 싸게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주려고 하는데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아주 여기서 간단한 결론이 나와요. 과열되면 멈추었다가 누군가가 무너지거나 시장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 살 준비를 해서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 때 싸게 사서 나중에 또 과열되는 상황이 됐을 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이 흐름이 주식처럼 또는 다른 일반 상품처럼 막 급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부동산을 왜 못하느냐? 그냥 마음이 급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가장 간단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원래 침체됐을 때 제일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을 그때 시점에 제일 싸게 사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침체장이라고 하는 2010년대 초반에 강남의 아파트가 그때는 비싸다라고 얘기하고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샀었더라면 뒤늦게 2019년, 20년, 21년에 지방 가서 수십 채 사겠다고 설쳤던 그 상황과 비교하면 어느 게 제일 편한 삶이었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딱 한 개, 두 개만 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못했지? 바보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한 통찰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기에서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 안 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두려워서 못할 거고요. 투자라는 거를. 누군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편견을 가져서 못할 거고요. 누군가는 지금 무너져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신 분도 잘 정리를 하고 와신 상담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시장이 반등하는 시점, 그 시점에 시장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그걸 믿고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플레이션 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우상향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왕이면 좋은 곳을 싸게 산다라고 하는 베팅을 하게 되면 설사 이번에 무너졌던 사람도 회복할 수 있고요. 두려웠던 사람도 확실하게 믿고 준비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왜 그분들이 못할까? 그냥 빨리 하고 싶어서예요.
이것만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성장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저는 되게 간단하다. 근데 딱 하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싫은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20몇 살 때 이제 회사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제 목표가 5년 안에 은퇴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왜? 본능이 돈이 된다고 하면 은퇴라는 게 안 돼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어. 근데 또 다른 곳에서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나 은퇴했으니까 안 할 거야?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요. 은퇴라고 하는 거는 허구다. 내가 왜 은퇴하고 싶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내가 하기 싫은 걸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요. 또는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하는 동안에, 아니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 되잖아요. 은퇴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몇 년 안에 은퇴했어요, 몇 년 안에 몇 억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휙 하고 넘어가는데 그중에 가짜들한테 넘어가면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조심하셔야죠. 다들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기 싫은 거를 하더라도요, 그것들이 나중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리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것들이 좋아해서 한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시나요? 하다 보니까 그것에 달인이 되면서 쉬워지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를 피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달인이 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빨리 이거는 내 미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유토피아를 찾으시는데 의외로 유토피아는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